KF-21 전투기 울릉공항 이륙 1366차 비행 활주로의 길이를 500m 더 늘려 KF-21 이륙한 울릉공항에 일본에서 난리난 이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오는 9월부터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 제2의 둥지를 틀게 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6대 중 1대에서 2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9월 초부터 서산 제20전투 비행단에 주둔하며 비행시험에 나선다.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가 있는 경남 사천 소재 공군제 사물연 비행단에 배치됐던 시제기의 일부가 서산에도 주둔하게 됐으며 이는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전투기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KF-21 시제기 제2의 둥지로 서산기지가 낙점을 받은 것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KF-21의 동체 크기가 서산기지에서 운용하는 KF-16과 비슷해 기존 경납고를 넓히는 등의 추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공군제 사물연 비행단에선 KF-21 성능 검증을 위한 무장시험이나 초음속 비행시험 등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음속 비행시험을 할 때는 유사시 조종사 구조 등을 위해 추적기가 따라붙는데 이 비행단이 운용하는 KT-1 훈련기는 최대 속력이 시속 648km로 음속, 시속 1235km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서산기지에 배치된 KF-16은 음속의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비행할 수 있어 추적기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실사격 시험이 서산기지 인근 서해 쪽에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천보다는 서산에 주둔하는 편이 이를 수행하기에도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KF-21 시제기 주둔 기지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며 기존 전투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위사업청과 공군, KIA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9월 초부터 시제기를 서산에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로 각종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KF-21은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이 가능함을 증명했고 5월에는 서해 상공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N-2000 실사격에도 성공했다. 방사청은 2026년 6월까지 KF-21 개발 절차를 마치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공군에 납품해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이른바 20-20 방식의 초도 물량 양산 계약 체결이 결정됐으며 2026년 말부터 기체의 공군 인도가 시작된다. 최정 예보대라는 해병대 전력 증강 예산 우선순위는 밀려 해병대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해군은 약 4조 5,300억 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 장갑차와 상륙기동헬기도 규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성능 개선과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국익 vs 알 권리. 외교 기밀 공개. 법조계 의견도 분분. 지난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로 취급되는 외교부 문서가 공개되자 야당 의원의 공개 행위를 두고 적절성 논쟁이 벌어졌다. 국익에 저해되는 기밀 유출 행위가 국민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 기밀을 방패 삼아 정부의 실수가 은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일 국감장에서 3급 비밀 외교 문서에 해당하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문서였다. 공문에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접전하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후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참가국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바로 유치를 확정했다. 외교부 분석이 완전히 틀린 것이다. 의원들은 외교부의 실책보다 기밀문서 유출 문제를 놓고 집중 공방을 벌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문란이자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준영 의원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라 몇 달씩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 모두 외교부 고위직 출신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조차 기밀을 대하는 방식이 엇갈린 것이다. 국가 기밀이란 공개될 때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에 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는 자료다. 민감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해당 기밀 취급 허가를 지닌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국가 기밀은 군사 외교 첩보로 나뉜다. 특히 외교 기밀은 더 예민하게 다뤄진다. 외교 공관 철수 시 외교 문서는 반드시 인멸하도록 돼 있다. 기밀 등급은 총 3단계로 나뉜다.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상대국과 대한민국 사이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등 치명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밀이다. 2급은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고 3급은 상당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다만 기밀 문서는 기한이 존재한다. 국익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잘못된 행위를 국가 기밀로 묻어놓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가 기밀 공개 행위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앞서 2017년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입장을 물어본 뒤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사항이 담겨 있어서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반론도 적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가 기밀 유출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시기상 기밀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한다는 얘기였다. 정치인의 국가 기밀 유출의 유죄가 선고된 예도 있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방안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강 전 의원은 해당 내용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법원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합의된 내용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사항이라며 한미 정상이 방안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공개할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공개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문제다. 앞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019년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신문 과정에서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 최대 현안이던 강제징용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답변을 하다 보면 외교 기밀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장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공개된 법정에서 2급 비밀을 포함해 외교부의 강제징용 관련 기밀 문서가 상당수 드러났었다. 당시 외교부 내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날로 악화하는데 법원이 나서서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을 고스란히 알려줘 버렸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기밀이 공개되는 바람에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난 외교 기밀이 공개되면 어떤 나라가 한국과 소통하고 민감한 정보를 주겠느냐는 토로였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재판에서 다뤄진 기밀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면서 국익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 것들이라며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비공개로 전환할 때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한데 국익이라는 개념은 너무 모호하다고 말했다. 외교 기밀 설정 및 공개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